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네,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바른경제TV의 특별한 이벤트. 이제 참여 방법 다들 외우셨죠?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6702-4656으로 증시라고 두 글자 딱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선물 드립니다. 아주 유익한 종목 추천 3일 무료 이용권과 함께 카라디움의 또 피팅 커버 메쉬 쿠션 보내드리니까요. 꼭 참여해서 푸짐한 선물 받아가세요. 네, 그럼 1시 53분 현재 시각 시황부터 체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실업자 수가 16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데다가 또 테슬라와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하락세를 보였고요. 더군다나 미중 갈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이 휴스턴 주재의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한 데 이어서 30분 전쯤 중국이 보복 조치로 청두 주재의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했다는 속보가 떴거든요. 하락 출발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중에 상승 반전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듯 했는데 다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받쳐주고 있네요. 네, 종목별로는 코아스템이 루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의 미 FDA 임상 3상 승인 소식에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논란이 계속되면서 또 세종시 테마주가 이틀째 힘이 엄청 셉니다. 계룡건설과 신신제약, 동반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은 모습입니다. 네, 대한전선은 영국 국영전력회사와 전력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20% 넘게 급등했고요. 미중 갈등이 좀 심화되면서 히토류 관련주들 주목을 받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중단을 무기로 쓸 수 있다는 예상 때문이고요.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티플렉스, 노바텍 모두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유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19 예방 백신 후보 물질 도출 성공 소식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 넘는 상승세 기록 중이고요. 우진 BNG가 또 깜짝 코로나19 관련주로 떠올랐습니다. 플루손이라는 소염 진통 주사제를 생산하고 있는데 덱사메타손보다 10배나 강력한 효과를 96시간 동안 발휘한다고 알려졌네요. 네, 3강 MNT는 덴마크 해상풍력 개발 기업과 557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수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강세를 보였고요. 정부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 30조 원 이상 확대 소식에 시멘트와 콘크리트 업체들이 강세입니다. 유니온과 서산, 성신양회, 모헨즈, 홈센터 홀딩스 모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많은 특징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제약주들의 기세를 따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요즘 그냥 이름에 제약 이 두 글자 붙어 있으면 너도 나도 오른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제약과 바이오 테마에 돈이 몰리는데요.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치료제 관련 기대감을 등에 업고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올라갑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키워드로 다뤄볼게요. 오늘의 키워드 해외 백신, 덱사메타손 관련주 총정리. 이번 키워드는요, 구독자분께서 달아주신 댓글을 보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물론 최근 시장에서 코로나19 관련주들만 가고 있고요. 또 제가 어제 얘기를 했지만 이런 흐름이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네, 종목이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어서 오르는 건지 어리둥절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해외 백신 관련주들부터 살펴볼 건데요. 현재 코로나 백신은 미국, 영국, 중국 이렇게 3파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소의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리고 미국 모더나의 RNA 백신,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RNA 백신, 중국 시노팜과 시노백의 불활성화 바이러스 백신. 이들 중에 코로나19 백신 1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중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고 가장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받는 건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백신입니다. 최근 성인 1,0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백신 1단계 임상시험에서 참가자 전원에게 중화항체와 면역 T세포가 확인됐다고 하죠. 바이러스는 세포를 감염시키기 위해서 자체 돌기에 내재된 단백질을 이용하는데요.
네, 중화항체는 이 단백질이 세포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요. T세포는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된 세포를 파괴합니다. 네, 아직까지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더욱 그 기대를 높이고 있는데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렇게 4개국은 동맹을 맺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백신에 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또 미국도 개발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신에 3억 명가량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네, 브라질과 일본도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더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진매트릭스,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 연구 중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백시텍이라는 회사를 분사했는데요. 이 백시텍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대장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AB 프로바이오. 아스트라제네카와 합작 법인을 만든 적이 있다고 해요. 양사 협력을 통해서 현재 면역 항암제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동아ST. 아스트라제네카와 면역 항암제를 함께 연구해서 계약을 체결한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에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네, 사마제약은 식약처의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닥사스정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 접수 사실이 부각되고 있고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천식 만성 폐쇄성 질환 흡입기를 개발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도 천식 흡입기 같은 장치를 이용한 백신을 임상 중에 있어서 관련주로 엮입니다. 네, 그리고 SK케미칼,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죠. 이미 기대감에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니까 접근은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상 3상에서 좋은 결과 나오면 또 한 번 난리 날 것 같긴 하네요. 네, 다음으로 모더나 얘기를 좀 해보죠. 모더나 테라퓨틱스도 초기 임상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45명 전원이 항체 형성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오는 27일부터 임상 3상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모더나 관련주로는 파미셀, 유전자 진단시약의 주 원료인 뉴클레오시드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세계 시장 점유율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이 뉴클레오시드가 유전자 치료제 신약의 주 원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모더나의 RNA 백신에 좀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AB 프로바이오는 이 기업의 사내 이사가 모더나의 창립 멤버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모더나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바른손은요, 지난 3월에 모더나 주식 2만 1,000주를 취득하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크로젠은 자회사 소마젠이 모더나와 DNA 및 RNA 염기 서열 반응 및 염기 서열 분석을 위한 서비스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기업은 이 정도로 꼽아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화이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이자도 시험용 코로나19 백신 2번째 초기 시험에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회복기 혈청에서 만들어진 중화항체보다 많은 중화항체를 형성했고요. 특히 이번 독일 시험에서는 고도의 면역세포인 T세포 반응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T세포는 인체에 침투한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겨냥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이달 말쯤에 임상 3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올 가을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서 12월까지 백신 승인을 받는다는 게 목표입니다. 자, 어제는 미국 정부가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 1억 개를 미리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죠. 관련주로는 정리된 자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요 며칠 핫한 덱사메타손 관련 소식.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 성분의 염증 치료제고요. 옥스퍼드 대학이 지난 6월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덱사메타손 투여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의 사망률이 약 40%에서 2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최근 덱사메타손을 코로나19 공식 치료제로 인정했는데요. 렘데시비르에 이은 2번째 치료제입니다. 덱사메타손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제약사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 요새 잘 나가는 신풍제약과 일항약품, 이 친구들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모더나 관련주에도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에도 그리고 화이자 관련주에도 안 보이는데, 네, 그렇죠. 이들 기업은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에 대해서 지난 5월 식약처의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았고 현재 임상 기관이 9개까지 늘어나서 이상을 진행 중이고요.
임상 마무리 시점은 내년 6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일양약품은 러시아에서 코로나19 치료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임상 수행 기관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공식 확인이 되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이 밖에 다른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들 모두 해외 백신이나 치료제 소식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국내 관련 기업들에도 기대가 쏠리면서 같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정말 무서울 정도로 코로나19 관련주들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분기 실적 발표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종목과 그냥 일부 호재에 묶여서 묻지마식으로 오른 종목 간에 완전히 다른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특히 해외 백신에 묶여서 올렸던 종목들은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실적을 확보한 진단키트나 진단시약, 원료 관련 기업 말고는 언제든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네, 이번 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